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3년 11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수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빠진 게 있어가지고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국어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에서 불수능이니 20 몇 번 문제가 미적인데 정답률이 3%도 안 되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전체적으로 잘 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못하면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해 보겠습니다. 제 주관적인 소견인지 몰라도요, 이렇습니다. 그들 말대로 현재 가채점 결과 20 몇 번 미적 문제가 정답률이 3%, 사실은 4%, 5%가 될 수 있는 그 결론을 봐야 알아요. 까봐야지. 12월 초순에 이제 평가원에서 발표하는 걸 봐야 되겠고요. 여기에는요, 이건 주관식이기 때문에 찍어서 맞춘 답이 없잖아요. 그죠? 확실히 푼 애들만 점수가 딱 나온 게 3%라 치더라도 만약에 객관식이었다 그러면요, 여기다가 20%는 업이 되겠죠. 그죠? 찍은 애들 확률에 의해서 20%. 그럼 20%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킬러 문제라 그러는데요. 정확하게 교과 과정으로 다 풀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과 과정은요, 상하서부터 1, 2 미적까지입니다. 예전에도 이 미적 파트는요, 좀 쉽게 내려다가 그 여러 가지 미적의 파트가 있잖아요. 그 파트에서 이걸 쉽게 내면은 다 맞춰, 전국적으로. 그러면 출제자들은 조금만 난이도를 높이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상외로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어쨌거나 4%라는 건 1등급 안에 드는 거예요. 1등급 안에. 1등급 안에 드는 애들은 다 풀었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1등급 안에 드는 애들은 다 푸는 문제가 이게 과연 어려운 문제였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의대 정원이 몇 명인데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요. 그걸 맞춘 애들, 근데 그걸 맞추고 그 밖에 쉬운 문제를 틀린 애들이 무수히 많죠. 많습니다. 그 결과만 가지고 논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 방송이나 이런 데서 떠드는 얘기 그렇게 안 믿어도 된다,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싶네요. 정상적으로 제대로만 이게 수학은 워낙 방대한 연산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꾸준히 복습을 안 하면요, 자꾸 진도만 나갔을 때 꼭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설명해 줬을 때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 비판하는 사람들도 정확히 말하잖아요. 교과 과정으로 다 풀린다고.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선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정상적으로 공부하면 다 돼요. 자, 이제 국어로 넘어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국어는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9년 동안 배운 거에 고등학교 1학년 때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2학년에 올라가면은 수능 볼 이제 문학, 그리고 화법과 작문 이렇게 다 배워요. 다시 한번 배웁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다 배웠다 그래가지고 수능 국어에서 좋은 점수가 안 나오더라. 고등학교 와서 이 국어 때문에 골머리 앓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좋다는 강의 다 들려보고 좋다는 문제 다 풀려봐도 역시 결과는 더 덜하면 덜했지 더 잘 나오지는 않더라, 이런 결론에 도달했을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국어가요, 옛날에는 수능 처음 출발할 때는 국어라고 하는 게 언어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언어 영역. 그래서 출제 범위는 범교과, 교과 과정을 뛰어넘어서, 그래가지고 60문제예요. 머리가 쥐나는 문제죠. 60문제를 그 시간 내에 풀려면요. 그래도 그 당시 애들은 다 풀었습니다.
60문제. 지금은 45문제로 줄여놨더니 그리고 제목도 언어 영역에서 국어 이렇게 바꿨어요. 언어적인 능력을 테스트하는 걸 좀 이게 난이도를 낮추겠다는 얘기예요. 뭐 수능이 옛날보다 더 어려워졌다 그러는 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애들이 실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45문제 풀리다가 60문제짜리 한번 풀어봐요. 다 나가자빠질 거예요.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어 영역에서 배워야 될 건요. 수능을 위해서 배워야 될 건 문학, 문법, 뭐 화작은 언어 능력으로 친다고 치고요. 영어나 국어의 공통점은 언어잖아요. 언어에서 어휘가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많은 애들이 국어를 교과서를 공부하는 애들은 거의 없고요. 뭐 논술, 뭐 비문학이 어렵다 그러니까. 그 무슨 특별한 과목으로 알아요. 비문학이란 용어 자체는 만들어낸 거거든요. 자, 국어도 문학 빼놓고 나머지는 다 비문학이에요. 다 비문학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신문의 기사를 읽고 아이가 기사의 뜻을 정확히 받아들여서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느냐. 이걸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테스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어의 문학, 문법 안 배워도요. 어휘력만 충분히 하고 제대로 읽기 능력만 뛰어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문학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 문법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걸 지금 제일 어려워하거든요. 왜 어려우냐? 그 깨알 같은 많은 시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여러분들 자녀는 국어 공부를 안 해도 학교 시험 95점 100점 나오니까 다들 안심하고 있죠. 한번 중학교 문제 이렇게 펼쳐놓고 부모님이 한번 보세요. 선택 지문에 5개가 있으면요. 3번이 답이면 3번이 딱 읽으면 나 답이야 이런 뜻이에요. 나머지는 4번 나 답 아닐걸 이런 뜻입니다. 5번 난 절대 답이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그런 문제를 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알아요. 자, 그래서 적절한 걸 골라라, 적당한 걸 골라라 이렇게 문제를 내는데요. 고등학교는 가장 적절한 거, 이 가장자가 들어갔을 때는 5가지 선택 지문이 다 경쟁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경쟁을 하느냐? 본문에 입각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주요 어휘를 모르면 요즘 애들은요. 뭐 3번 이렇게 쭉 블라블라 묻잖아요. 묻는 말 속에도 어휘가 있어요. 그 어휘를 모르고 문제 푸는 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말이 도대체 뭘 묻는지도 모르고 문제를 푼다는 얘기예요. 이게 초등학교 때는 전혀 손도 안 대고요. 중학교 와서도 전혀 손도 안 대고 고등학교 와서 아이쿠야 해서 틀렸을 때 선생님이 설명해 주면 그렇구나 그렇게 듣습니다. 내가 좀 더 어휘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먹는 애들은 1000에 1명 있을까 말까 해요. 그리고 그 문제 풀었으니까 또 다음 문제 풀 때는 좀 수월하겠지. 천만에요.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국어는요. 초등학교부터 어머니 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옛날에 학교 선생님이 자 받아 적어 하면 강아지 하면 강아지 적습니다. 뜻 설명 다 해주고 어떤 선생님들은 교과서에 있는 지문을 보고 모르는 단어 하나하나 찾아서 다 설명을 해주고 이해했냐? 이렇게 들어갔어요. 지금 선생님들은 그렇게 해줘도요. 반은 자고 반은 떠들고 놉니다. 그거 너 일어나 너 맨날 자냐 하고 뭐라 그랬다가는 다음날 당장 소송 들어와요. 누구 책임일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선생님들이 수업 진행하고 듣는 사람 없어도 날이 새도록 뭐 그런 노래 있죠. 개구리.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건 누가 잡아줘야 돼요? 부모 아니면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장황하게 뭐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 필요가 없다는 것보다 이게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요. 멤버십에 돌려놨어요. 그래도 뭐 공짜가 아니니 돈을 조금 내고 봤으니 좀 더 경청을 하시겠죠.
내가 큰 돈 벌려고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못했으면 중학교라도 제대로 출발하면 절대로 안 넣습니다. 고등학교 와서 아차 싶었을 때 3년 내내 고민하다가 끝나고 결과는 그렇게 그닥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지는 애들이 있어요. 언어적으로 뛰어난 애들. 그때까지는 공부는 안 했어도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아 이렇게 요령도 생기고 머리도 좋고요. 그런 애들. 조금 달라져요. 그렇지만은 제 경험에 의하면 맨날 허덕허덕 하다가 끝납니다. 고 1학년 올라가가지고 시험 대비로 풀어볼 문제조차 없습니다. 왜? 교과서도 다 다르고 그 교과서마다 문제집이 없으니까요. 옛날에 국정교과서일 때는요, 출판사마다 문제집을 쏟아냈어요. 그래도 장사가 됐으니까요. 지금은 안 하잖아요. 중학교 국어 문제 만들면 망한다고 안 만듭니다. 안 팔리니까. 시장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요번에 수능을 본 사람도 요즘 뭐 거의 많은 애들 수능 보고 땡 끝나고 문제 쳐다보지도 않아요. 심지어 재수를 하건 삼수를 하건 한다고 마음먹은 애들도 지가 풀어본 문제 다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지겨워서 그럴까요? 해설 강의 들어보면 다 이해가요. 하나도 못 알아들 얘기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해설 강의를 들었다 손 치더라도 그것으로 해결될 거는 1도 없다는 거. 여기에 자, 영어 쉽게 말해서 영어 공부를 하면서 단어 모르면 영어에서 좋은 점수 안 나오는 거 똑같습니다. 국어도요. 이거 부모님이 챙겨줘야 되는데 어떻게 챙겨주는지 그 방법을 잘 모르시니까 멤버십에 와서 배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국어 때문에 멘붕에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국어 한 문제 한 문제 보세요. 자, 중학교 때는 공통과정이 있어요. 18점 교과서를 모아서 공통된 부분만 가르치는 중학교 뉴런 국어. 거기에 보면 많은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예전에 수능에서는 문학에서 현대시가 제일 어려웠어요. 그리고 문법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문학 때문에 다 미끄러지고 그랬거든요. 비문학 때문에 미끄러지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지금 문학 어렵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내신이든 수능을 제대로 하려면요, 문학은 중학교 때 교과서에 있는 문학 제대로 배워 올라와야 됩니다. 옛날 제 생각을 거슬러 보면 제가 중학교 1학년 갔을 때 국어 선생님이 그 교과서에 있는 산유화라는 시가 있었는데 뭐 노래에 있는 산유화가 아니고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사는 저 뭐 꽃은 뭐 혼자 피어 있네 산에 사는 새야 뭐 작은 새야 지금도 암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저 선생님이 좀 미쳤나 이걸 나한테 왜 배우라 그래 외우라 그래 설명해 줬으면 됐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그 선생님이 위대해 보입니다. 왜? 머릿속에다가 시를 넣고 심심하면은 뭐 노동요 부르듯이 노동가 부르듯이 한 번씩 떠올려서 하다 보니까 그 산유화의 정서를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 세대는요, 그 옛날 작품들이 나왔던 그 작품이 전부 다 배경이 옛날이잖아요. 그런 정서를 파악하기 좋은 환경에서 컸어요. 그래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요. 그 당시 현대소설이 뭐 노동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 수능 문학은요. 무슨 고전 문학은 읽을 줄만 알고 내용 파악만 되면 다 맞추는 거고요. 우리 때는 고문이라 그래가지고 진짜 고문 당하는 거거든요. 한문서부터 싸게 외웠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은 내용 파악을 제대로 하면 다 풀리는 문제. 근데 문학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문학이 작품의 그 배경. 수능에서 뭘 묻느냐. 이 소설이든 문학이든 이 작품을 읽었을 때 작가가 원하는 대로 느끼고 정서 파악을 하고 이해하고 있느냐 그거를 묻는 시험이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 애들은 옛날 작품일수록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정서를요.
뭐 쉽게 말해 김소월의 잔디 잔디 금잔디 뭐 심신상처럼 붙는 불은 어쩌고 저쩌고 읽어보면 하나도 못 느낍니다. 잔디가 축구장에 있는 건가? 그런 정서. 그렇지만요, 중학교 때부터 그 인위적이라도 선생님들이 작품 설명하는 걸 계속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몇 년이 흐른 다음에 보면 아 이거 이렇게 읽을 뜻이 있구나 하고 그걸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 부모님들은 학교 시험에서 뭐 95점 100점이 나오고 안심했다가 고등학교 와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그때는 그런 내공이 쌓아지는 시기적인 때도 아니고요. 그 공부할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해달라. 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뭐 수능생 부모님이 계신다면요. 국어는요. 진짜 꼼꼼하게 잘해야 돼요. 이거 하나만 명심하세요. 문학 배워야 되고요. 선택 과목이 문법이라면 옛날에 국어 과목에서 60문제에서 45문제로 줄더니 이것도 애들한테 너 문학은 잘하는데 아직 화작은 잘하는데 문법이 어려운 애가 있고 문법은 잘하는데 화작이 어려운 애가 있고 이러면 야 네가 선택해서 해 이러면 너무너무 고맙죠. 그죠? 우리 애는 문법 못하는데 화작으로 선택하게 해줬으니까 이게요 조삼모사예요. 그럼 지가 다 좋은 것만 다 뽑아서 했는데 나중에 보면 골머리 터진다는 얘기죠. 고득점이요. 그래서 그런 정책이 나왔을 때 저는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결국은 옛날로 돌아갈 거다. 돌아갑니다. 돌아왔잖아요. 지금은 아니더라도요. 지금 중2부터는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지. 이게 무슨 큰 이슈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수학 공부 뭐 과학 공부 결정도 안 난 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고 뭐 떠들고 뭐 입시 설명회 가봐야 곰곰이 생각해봐서 남는 게 있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과 과정만 제대로만 따라가도요. 그런 정책 안 들어도 나중에 다 꽃 피웁니다. 그래서 국어는요. 지금 수능 과목을 한다고 고3이라고 예비 고3이나 재수를 한다 그러면 배워야 될 거 일단 문학 배워야 되고요. 선택 과목이 문법이면 문법 배워야 되고요. 문법은 나중에 배워도 돼요. 또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꼼꼼하게 하는 훈련. 이 꼼꼼하게 하는 훈련은 또 어떻게 하느냐. 정확하게 설명하기 시간도 없고요. 이건 엄마표로 하면 고쳐집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수능 끝나고 뭐 국어에 대해서 찍소리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1등급 못 맞은 애들은 멘붕에 빠지고 그러죠. 다 맞아야 되는데. 이게 고3 때 와서 뭐 1년 더 한다고 문제 많이 푼다고 해결된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거.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초등학교, 중학교 부모님들은요. 초등학교부터 훈련을 잘 시켜주세요. 그 많은 시간 동안 언어기 때문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 내공을 쌓아왔을 때 고등학교 와서 꽃을 활짝 피웁니다. 이건 되돌아갈 수도 없어요. 고등학교 와서요. 그만큼 중요한 게 국어니까요. 아이가 읽는 모든 문장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아까도 뭐 이렇게 오다 보니까 뭐 차에서 학원 차에서 참 내려가지고 스마트폰을 다 해가지고 지집 아파트까지 걸어가면서 계속 보더라고요. 자꾸 우왕좌왕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무슨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려서 그래요. 예전에는 없던 일이죠. 자, 예전에 부모님들 무협지가 아무리 재밌다고 길에 다니면서 무협지 읽어봤나요? 만화책이 아무리 재밌다 그래도 길에 다니면서 만화책 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요즘 애들은 길에서도 보고 다니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왜? 그걸 뛰어넘어서 재밌으니까. 재밌다는 것보다도 넘기면 새로운 게 착착착
착착 나오니까 오늘 10시간 배우고 와서 이 짓 좀 하면은요 여기 다 빨려 들어갑니다. 배웠던 건 저 기억의 저편 싹 사라지지도 않아. 사라졌으면 새로 배우면 되는데 문제 틀린 다음에 압니다. 무섭거든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국어 수능 국어 만점 맞는 애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문을 읽잖아요. 얘가 머리가 좋고 그러니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바둑을 하면요 1단 정도 바둑에 1단 정도 딴 사람들은요 집중을 해서 바둑을 뜹니다. 착착착착착착 백이 뜨면 흑이 뜨고 백이 뜨고 이거 할 때는 여기에만 집중을 합니다. 1단까지 딸 동안에 딸 수 있는 내공이 많이 쌓인 거죠. 거의 마무리 단계 꽉 찼죠. 넘게 단계에서 딱 갔을 땐 옆에 있는 개가 지나가면서 꼬리로 탁 쳐가지고 다 흐트러졌다. 그럼 1단쯤 되는 애들은요 뭐 별로 에이 왜 이래 이러고 다시 흐트러 놓고 너 처음에 어디 뒀어? 그럼 여기 그 다음 나 여기 뒀지 여기 뒀지 이게 복기라 그러거든요. 다 합니다 한꺼번에. 이게 내공이에요. 잘 들으세요. 국어에서 읽기 능력이 떨어지면요 시간 없다는 소리를 합니다. 요즘 애들은 공부를 할 때 전부 다 눈으로 보고 이해하고 그렇지 이렇게 하지 자기가 읽어서 터득하는 게 없습니다. 한 지문을 쫙 그러니까 국어에서 만점 받는 애들은요 비문학 쉽게 푸는 애들은 한 지문을 쫙 읽습니다. 이걸 영원히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읽으면서 머릿속에 인정하고 쫙 들어가고 탁 집어넣고 문제 풉니다. 그냥 풀려요. 이게 안 되는 애들은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노래 가사도 아니고요 3번 읽고 자꾸만 읽고 싶어지네. 이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럼 그런 내공을 어떻게 기르느냐? 뭐 논술을 한다고 길러지는 것도 아니고요. 맨날 비문학 문제 풀고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했다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집중력, 스마트폰 딱 치우고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한 6개월이면 어느 정도 쌓이거든요. 바둑의 1단까지는 갑니다. 바둑의 복기 있잖아요. 그건 엄청난 경우의 수도 다 네가 여기 이거 집중을 했기 때문에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요. 그 다음에 여기 뒀지 여기 뒀지 여기 뒀지 여기 뒀지 복기. 제 말이 거짓말이나 바둑 두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천재가 아니면은 바둑 1단이냐 천재인가요? 천재가 아니면 못하는 복기를 합니다. 국어 공부의 내공은 바로 이겁니다. 초등학교 우리 애는 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이제 컨설팅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앞으로 컨설팅 한 분은 내가 이런 얘기 했다고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어머니 그 책 한번 단어 조사 해봤나요? 아이가 읽기만 했지요. 그리고 자기가 흥미있는 부분만 이렇게 읽었지 그냥 읽었습니다. 내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독서는 아이 수준에 맞춘 걸로 책으로 하라 그랬죠. 막 유명한 책, 뭐 논어가 어떻고, 뭐 해겔이 어떻고, 뭐 테스가 어떻고, 각 학년마다 학년 수준에 맞는 독서책을 읽기는 게 우리 때는 뭐 맨날 교과서를 읽었잖아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연길이가 뭐 매미를 잡습니다. 맴 푸드득 하면서 다 외웠어요. 교과서를. 이러다 보면 내공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국어 만점 받는 애들 특징이에요. 집중력이 대단하다. 그럼 뭐 큰 문제 없어요. 60문제 풀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5분 남거나 그랬거든요. 45문제는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도 만점이 안 나온다는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훈련을 잘못해왔다. 제가 이렇게 해서 또 컨설팅 할 때 이렇게 가르쳐줘도요. 또 고집 피우고 그렇게 안 풀어요. 자기만의 방법.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공을 잘 쌓는 방법을 잘 모르시면요, 멤버십에 와서 배우세요. 그래서 최소한도 전체 과정은 이렇게 된, 부모님이 직접 가르치지는 않더라도요, 그것만 알아도요, 내 아이가 시행착오 하는 일은 사라질 겁니다. 공부에서 제일 무서운 건 시행착오거든요. 쓸데없는 거 많이 하고요, 공부 순서를 바꿔서 한다든가요.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자, 수능 국어 만점을 맞으려면요, 읽어야 되고요, 배워야 될 거는 문학하고 문법하고 어휘, 나머지는 자기가 여태까지 읽었던 언어적인 능력, 객관적인 사고 능력, 자기 주장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인정하는 가장 적절한 답, 이 객관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수학만 해서도 안 되고요, 국어만 해서도 안 되고, 사회, 과학 모든 것을 다 고르게 공부하면서 서로 깨우치면서 부딪혀 보면서 아이가 커야지 수능 점수를 잘 받는 아이로 성장을 합니다. 내 아이가 수학 잘한다고 수학, 내 아이가 물리 잘한다고 갔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면 다행인데요. 특히 뭐 영재고 간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데 있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수능을 볼 때 문제가 크게 생겨 있는데 잘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수능 국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 초등학교, 중학교 제대로 된 교과 공부를 어머니가 제대로 짚어서 시켜줬을 때, 어휘 문제, 제일 큰 문제 한 멘트만 할게요. 요즘 아이들은요, 글을 읽으면은 글 속에 자기가 모르는 단어가 있다는 걸 몰라요. 자기가 읽을 줄 알으면 뜻을 안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본질과는 워낙 다른 뜻이 있는데도 그냥 대충 맞춥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단어를 읽어, 그럼 단어 좀 찾아 이러면은 자기가 읽은 단어를요, 모른다는 것을 몰라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로 무슨 수능 공부를 합니까? 이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장시간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 하나하나 귀담아 들으셔가지고요, 내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불행하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